지금 국조특위가 올림픽공원의 국민 여론을 무기로 지렛대로 해서 선관위를 강력하게 압박한 겁니다. 예, 윤상현 위원장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선관위를 강력하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다가 네. 점점 밀려가지고 여야 국조특위가 결의하면은 협조하겠다. 여기까지 마침내 항복선언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처음에 재검표를 왜 합니까, 지것들이?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뭐 재검표 쪽으로 이제 끌려오게 돼 있어요. 예. 끌려오게 됐어요. 이것이 재검표 얘기입니다. 핵심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우리 자유파의 일각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재검표 안 된다고 막 이래버리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올림픽공원에 왜 나가서 왜 지킨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바꿔치기 했을 텐데 재검표해서 뭐 하냐? 저 좌파 것들만 정당화 시켜주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바꿔치기 한 거 뭐하러 지킵니까? 우리가 거길. 그래서 지난번에 이 투표함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그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 다수, 절대 다수의 동의하에 네.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송사 카메라까지 들어가서. 네. 그런데 보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잖아요. CCTV도 없고요. 네. 네. 그러면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기를 계속 놔둬야 돼요? 빨리 재검표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재검표를 하고 그것도 선관위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국조특위의 윤상현이 밀어붙여서 지금 이 흘러나온 안을 보면 네. 각 정당의 그 참관인, 정당이 추천하는 참관인, 여야 참관인, 그 다음에 방송 언론사,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네. 니 들어가서 생방송으로 9시간 동안 생중계하면서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재검표 문제를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 네. 특검도 안 됐는데 무슨 재검표부터 해야 되냐라고 반대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그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되고 예. 지금 상태에서 순서상 그렇네. 재검표 하자. 그게 뭐가 겁나냐. 겁나면 저쪽이 쪼는 거지. 네. 이건 우리가 얻어낸 성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재검표 주장에 공감하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특검은 재검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특검은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 일종의 증거물을 자기들이 점검을 하는데 이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면 재검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이에요. 네. 특검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맡고 이 특검이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 논란이 뒤따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현실적 역학관계 속에서. 예. 그리고 특검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특검만 되면 재검표가 다 될 것처럼 네. 그건 이 팩트가 아닙니다. 이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예요. 네. 정치적인 행위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면 선관위도 협조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특검이 수사기관이 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그거 수사기관이 무슨 이걸 재검표를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권한받기다라고 예. 버티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쟁점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맞으면 좌파들과 선관위가 밀린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쟁취한 성과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네. 이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게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특검과 양립 가능한 이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저도 좀 이걸 말씀드린다면 이게 방금 하셨던 그 양립이라는 표현에 이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조사를 한다 하니 국정조사 왜 하냐, 특검 해야지.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오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워낙 이제 걱정할 일이 많았어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에 일단 먼저 이제 반응부터 하신 거예요. 불신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기 네.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사실 가치를 공유하고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죠.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이제 저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 특검 다 해야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면 특검에서 어떤 조사 대상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출석하는 지금 이제 국정조사 조사 대상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서 보이는 태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심증을 강화할 수 있고 바로 특검에서 빠르게 어떤 혐의자로 이제 포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서로가 서로를 도움 준다는 것, 그리고 특검을 했을 때 그 다음 상황이 그러면 특검을 하고 나면 재선거를 안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특검을 끝내야지 재선거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선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재명일 수도 있고 여야의 합의일 수도 있고 선관위가 압박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이제 작동을 해야겠죠. 특검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알려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 이거는 그냥 함수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면 그걸 정권이 권력이 견디지 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선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국정조사하냐, 왜 특검하냐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전략회의 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워서 재선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동원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로 다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재검표를 하면 재선거를 안 할까봐 걱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재선거를 해서 재검표를 해서 정말 지금 집계한 그대로 어떤 표가 그대로 잘 안전하게 있었다 하더라도 재선거 논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거는 이번에 표가 나온 숫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가 아니에요. 예. 투표할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에 재선거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건 해결할 수가 없고 지금 사후적으로 선관위 그건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했을 때 문제거리가 나오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당연히 이건 다 도움되는 거예요. 무조건 도움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공분을 만드는데 이 재검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의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제3당 후보들 이름이 없냐? 왜 후보가 2명밖에 없냐? 이런 기억에 의존해서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소하는 차원 혹은 그걸 적발해내는 차원에서도 이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우리의 어떤 중심 논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각자 애국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 너무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그러지 않아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프로액티브하게 그렇게 나서주시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어서 그럴 경우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경우에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참고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데 장동혁 대표의 입에 주목하십시오. 아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최고위 회의에서 혹은 올림픽공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 어제
피켓을 정말 저는 박수 쳤어요. 그거 보고.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재명한테 하는 이야기죠. 예. 배제고 그만 괴롭히고 나랑 싸우자. 그리고 국민 특권 받을래 탄핵당할래. 아하. 이렇게 명확하게 명징하게 아주 딱 1도 양단으로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게 다 정치적 압박인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정치적 압박을 레거시 미디어가 거의 안 받아요. 아하. 이거 지금 뉴미디어들만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레거시 미디어가 만일 한동훈이 그런 거 하잖아요. 재치 있다, 뭐 감각적이다, 정무감각 미쳤다, 역시 정치 천재 하면서 그 똑같은 피켓 하나마다 한 뭐 보도 100개 넘게 쏟아집니다. 기울어진 눈동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의병된 마음으로 그거 알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요. 예. 권유 대표 뭐 말씀 제가 짧게 첨언하자면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서 종북주사파들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체제 전쟁에 있어서는요, 다다익선입니다. 국조도 하면 좋고 여기에 특검까지 하면 더 좋고 재선 가면 무조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여기에 선거 제도 고치고 다 뜯어 고치고 거기에 허가지 더해서 해체까지 해야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큰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거고 또 이걸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들이 동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탄핵까지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하면은 뭐가 안 돼, 이거 하면 뭐가 안 돼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국정조사도 어쨌든 국정조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름 열심히 해요. 그럼요. 응?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양에 안 차지만 예. 그러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것들이 전혀 처음부터 이 침대 축구하듯이 침대 국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정도 하면 그 국조위원들이 뭐 조금 작은 거 하나라도 드러내서 폭로를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특검 주장도 더 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특검과 국조를 동시에 한다? 당연히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런 방식으로 국조와 특검과 재선거 투쟁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 네.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나가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이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가 노태악이 따위가 아니고 위철한이 따위가 아니고 이재명이고 종북주사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방식으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의견이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요.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국조, 특검, 뭐 재선거,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까지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이게 뭐 다 독립적인 얘기가 아니라 단계별로 밟고 가거나 서로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다 같이 문제인식을 공유해야 될 사안들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인식은 상수로 깔고 가고 이 재검표라고 하는 것도 이 플러스 알파의 우리 문제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너무 간명하게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한 발 더 나가서요. 근데 선관위가 이 선거 관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계속해서 지금 수의계약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 뭐 선관위원장 부부가 동반 출장을 갔다. 뭐 이런 약간 배임 횡령 내지 뭐 여러 유착 관련된 의혹들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수의계약 민주당이 얼마나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 수의계약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뭐 수의계약 규정까지 따져가면서 근데 정작 선관위는 수의계약을 뭐 한두 건 하는 게 아니라 99.4%가 전부 다 수의계약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 입찰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전부 다 업체 정해놓고 심지어 투표용지 가격도 어디는 10원, 어디는 80원 이런 식으로 뭐 어디는 운송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 지금 이런 식의 거의 뭐 세금을 물 쓰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 99.4%.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건데 민주당 관계업체들이랑 주로 계약을 했다라고 또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됐잖아요.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좀 규명을 해야겠습니까? 이거는 선관위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사회가
과거에 어떤 계약 문제로 비리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기준을 가지고 있죠. 특정 금액 이상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해야 된다. 그렇죠. 뭐 조달청 통해서 전자 입찰 방식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그 인간적인 인터벤션 어떤 뭐 조작, 개입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의 계약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90% 정도라고 얘기했을 때도 경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도 선관위 기준으로 보니까 99.4%. 이거는 진짜 0.6% 정도가 실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0% 못했네.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아예 여기에서 계약은 전부 다 깜깜이로 하자. 수의 계약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바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하는 업체 찍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선관위라는 조직이 우리가 감시를 받는다, 감사를 받는다라는 걱정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감사했더니 감사원장이 탄핵당한다. 이러니까 아예 이제 무소불위 권력이 돼가지고 자기들 사업은 완전히 이렇게 깜깜이로 하고 자기들이 다 정하고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고 경쟁 사업체들 아예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경쟁 입찰이라는 방식은 당연히 관공서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경쟁을 하면 가격 가지고도 경쟁을 합니다.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낮추는데 낭비하는 걸 막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선관위가 어떻게 쪼개서 했나 봤더니 금액이 특정 기준을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기준인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걸 10건으로 쪼개가지고 1,600만 원으로 10건을 만든다, 20건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쪼개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런 쪼갠 것 자체가 범법행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행정기구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감사원 감사에 바로 적발이 돼요. 그렇죠. 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도 우리는 못 받겠다.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이러는 바람에 이제 딱 그 장막대에서 복마전처럼 헤쳐먹다가 네. 드러났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 국조를 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국조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냈고 네. 그 자료를 보기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조의 효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또는 뭐 선관위 그 밖에 수많은 그 비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그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네. 이 참정권 회복 관련된 거기 위원장이 박대출 의원입니다. 박대출 위원장이 선관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예. 제안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제가 뭐 저도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뭐 수십 년간 계속 만나왔어요. 네. 저는 그 현장에서 만난 선관위 직원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염되고 타락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 수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은 계약권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관위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급 결정권이 이상 없죠. 예, 네. 결제란에 도장 찍을 정도로 일단 그 선관위에서도 귀족에 해당되는 자들이 네. 헤쳐먹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이 서류상 작성하는 게 실무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수십 년에 걸쳐서 헤쳐먹은 저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관위가 거의 무너졌는데 밥친구라고 하는 위철한이가 네. 간신히 이걸 붙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위철한이를 날리면 네. 이제 마지막 이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선관위가 그냥 무너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냥 무너지면 선관위 직원들 한 3,000명 되잖아요. 그중에 이 고위급 빼놓으면 한 2,000, 한 6,700명. 네. 예, 정말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온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비리를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저는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보호해주겠다고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먼저. 예. 이게 박대출 의원의 제안이거든요. 네. 저는 이게 만들어지면 위철한이가 버티고 있더라도 공익제보자가 속출할 거라고 생각해요. 곤물 터지듯이 쏟아질 것이다. 네. 예. 그렇게 한두 건만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권유 대표가 쭉 설명하신 그런 정말 이건 수십 년에 걸친 이 온갖 불법 편법인데요. 이거를 터트리는 제일 좋은 방법 네. 공익제보자를 적극 보호하자. 맞습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 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